요즘 가상화폐 시장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괜히 차트 한번 열어봤다가 눈이 번쩍 뜨이면서 뭔가 큰 판이 시작될 분위기,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지금부터 진짜야라고 속삭이는 느낌 말이에요.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 두근거림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 시장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늘 그때가 시작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시장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전문 용어 최대한 빼고 애매한 표현도 빼고 그냥 여러분하고 카페에서 대화하듯 얘기할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지금은 재미없다, 비트코인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은 사람들의 말과는 반대로 움직여요. 다들 지루하다고 말할 때 오히려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 변화들이 바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ETF 관련 승인 과정, 기관 투자 움직임,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까지 전부 연결해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여러 신호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크게 움직이거든요.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조용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거래량이 조금만 변화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특히 저는 지금 이더리움 쪽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어요. 거래소에 남아있는 이더리움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건 워낙 유명한 신호인데 이건 진짜 오래 버티는 투자자들이 계속 모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이 좀 뒤숭숭할 때 장기 보유자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그건 약세 신호인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이 사 모으고 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장기 보유 물량이 계속 최고치를 갱신 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지금 시장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럼 지금이 진짜 시작이냐? 이거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대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좋아요. 지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로 지난 몇 주를 보면 비트코인은 큰 변동 없이 움직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알트코인들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예전 사이클에서도 항상 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먼저 크게 움직이고 그 다음 잠시 쉬어가는 기간이 오고 그때 알트코인들이 살아나는 흐름이었죠. 지금도 그 패턴하고 아주 유사한 모습이에요. 최근 글로벌 분석팀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 중 절반 가까이가 알트코인 관련 ETF나 디파이 프로젝트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됐습니다. 특히 데이터 회사들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으로의 장기 보유 전환 속도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빨라졌다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전부 실제 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인데요. 중요한 건 이 자료들이 지난달부터 꾸준히 같은 흐름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게 반복되면 추세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뭔가 분위기가 진짜 다르긴 하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사실 시장이 완전히 반등하기 직전에는 항상 이런 미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큰 손들이 움직이고 데이터는 서서히 반전의 기미를 보여주죠. 저는 요즘 그 기미가 계속 쌓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은 절대 시장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최근 들어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ETF 관련해서 미국, 홍콩, 유럽 쪽 변화가 크거든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ETF가 승인되면 개인 투자자도 참여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들이 정식 루트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관들은 개인처럼 감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들은 데이터와 법적 환경을 기반으로 움직이죠. 그 기관들이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ETF나 규제 환경이 정리되면 이제 들어가도 된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또한 최근에 글로벌 결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점점 더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해요. 결제 기업들은 괜히 새로운 기술을 쓰지 않아요.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하거나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질 때만 도입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기술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건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로 올라섰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봐요. 특히 실물자산 토큰화라든지 글로벌 기업 간 결제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가 최근 크게 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서 블록체인이 실제 산업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장의 변화는 아주 작은 연결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차트는 평온해 보이는데 트위터나 뉴스에서 갑자기 비슷한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요즘 기관 유입이 있다더라, 온체인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다더라, 정책이 바뀌고 있다더라.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결국엔 큰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한순간에 가격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장은 항상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기회가 많은 시기라는 거예요. 한 분석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장기 보유자 지갑에서 이동한 비트코인 수량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규 유입된 자금 규모는 올해 초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강한 손이라 불리는 보유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상승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고도 설명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들은 꾸며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 있는 기록들이고 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서운 동시에 기회도 크죠. 그런데 시장의 과거 흐름을 보면요.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방향을 만들고 그 다음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알트 상승은 비트 상승보다 더 빨라요. 물론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알트들도 있어요. 알트 시장은 지금 굉장히 미묘한 상태예요. 언뜻 보면 조용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특정 섹터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라든지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서비스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만 숨쉬기 시작하면 바로 반응하거든요. 특히 저는 최근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활동량이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개발자들은 돈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면 움직이고 가능성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요. 그런 개발자들이 최근 다시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건 기술 기반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달려야 하나? 그런데 여기서 조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준비 단계예요.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난 뒤에 그때 들어갈 거리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장기적인 시선과 단기적인 흐름을 동시에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단기간 급등만 기대하면 실망할 때도 많고 오히려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해요.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해킹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괜히 다른 사람 일 얘기 같죠? 그런데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해외에서 개인 지갑 해킹 사고가 정말 많이 보고됐어요. 거래소에 코인을 두면 편하긴 한데 그건 사실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거래소가 사고 나면 여러분 자산도 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중요한 코인들은 반드시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에 안내해둔 안전한 지갑 설정 방법만 따라오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산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하잖아요. 이제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온체인 지표, 기관 자금 흐름, 정책 변화, 개발자 커뮤니티 움직임까지 전부 보면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이 시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중이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차트 몇 번만 보면 알겠지만 과거 큰 상승은 모두 조용할 때, 사람들 관심이 없을 때, 누군가 지금은 재미없다라고 말할 때 시작됐어요. 지금 시장이 딱 그 모습이에요.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상하리만큼 침착해져요. 뭔가 큰 흐름이 오고 있는데 그 흐름이 아직 완전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랄까요. 비트코인이 조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이미 준비 운동에 들어갔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겉으로 드러날 거예요. 이건 마치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하고도 비슷해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여러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사이에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기관 자금 규모가 이전 사이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규제 환경이 정비되면서 제도권 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 말들이 전부 연결되면 결론은 하나예요. 시장은 조용하지만 조용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이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꾸준히 움직이는 거죠.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판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끝내고 싶어요. 시장은 늘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요. 조용할 때 미리 준비한 사람, 그리고 움직이고 난 뒤에 뒤늦게 뛰어들어 후회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늘 첫 번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지금 여러분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 따라와. 이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됐다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요즘 느끼는 시장 분위기 혹은 궁금한 점 모두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순간을 함께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계속 연결돼 있고 싶어요.